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명상 법회에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있다 혹은 또 알아차림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알아차림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처음에 차를 운전할 때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지나온 길을 다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알아차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운전이 익숙해지면 자기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기억이 도통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알아차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몇 시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되면 알아차림이 없는 거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내면 알아차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신발을 벗을 때 내 신발을 어떻게 벗었다 이걸 알아차리면서 그 신발을 벗으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고, 신발이 어떻게 벗었는지 자기도 모르면 알아차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싸띠, 빨리어 싸띠의 한글 번역어입니다. mindfulness라고도 하고, 이 mindfulness를 이제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고, 또 awareness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각하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emory라는 뜻이 있어요. memory,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내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는 거고, 기억이 안 되면 알아차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할 때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걸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알아차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쇼핑으로 시장을 가면 이제 가까운 상점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상점에 도착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거죠. 목적은 물건 구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에서 이 구역까지 가는데 걷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지역에서 이 지점까지 갈 때 걷는 것은 알아차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하면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삶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느끼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삶과 알아차림이 없는 삶은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낱말하고 또 다른 낱말이 쌈빠자나라는 말이 있어요. 쌈빠자나. 쌍은 나중에, 뒤에, 함께 이런 뜻이고요. 빠자나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하고 확고한 알을 가리켜서 쌍빠자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고 그런 다음에 쌍빠자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먼저 정념이 먼저 있고 나중에 정지가 있다. 그래서 정념, 정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지, 바른 앓음이 일어나는데 그 바른 앓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앓음이죠. 그럼 반면에 알아차림은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 알아차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지고 그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이야기할 때 쌍빠자나 이런 뜻을 씁니다. 그래서 쌍빠자나는 결국은 무상이라든가 사물에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아는 것을 쌍빠자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쌍빠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띠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 첫 번째가 사띠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만약에 아나빠나 사띠다 그러면은 아나하고 아빠나가 들숨과 날숨을 이야기하니까 호하고 흡이죠. 호는 내쉬는 거고 흡은 들이마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숨이 들어오는 것을 사띠하고 알아차리고 기억을 하고 숨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아나빠나 사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봐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걸 알아차리고. 근데 일상에서는 호흡에다 집중을 안 치요. 회사 일이라든가 또 다른 일 같은 것들이 많아서 집중의 대상이 다른 그 일에 있어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차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숨이 들어오는 것을 마음 챙김하고 숨이 나가는 것을 마음 챙김하라. 이런 번역어를 쓰는 경우는 그 주의 집중의 대상이 호흡인지 마음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빠나사띠다 그러면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 줄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걸 알아차려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한결같이 않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빠져나가 되고 호흡이 들순간날순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인식하고 이렇게 지각하는 것은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때요? 꿈틀한다고 그래요. 그럼 지렁이가 밟을 때 꿈틀하는 것은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인간만이 특성인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쌍빠자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빠자나를 어떤 사람들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번역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싸띠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쌍빠자나는 분명한 암, 철저한 이해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알미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하고 또 일반적인 알을 가질 때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알아차림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정념, 정지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념, 즉 알아차림을 할 때 정지가 생겨나고 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물에 대한 정확한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념과 정지,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은 상호 순환적이다. 상호 서로를 돕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싸띠를 왜 심리치료나 상담에 활용을 하는가? 예를 들면요. 강박증 환자가 있어요. 손을 계속 씻어댑니다. 그 이유는 손이 더럽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씻고 나왔는데 방금 전에 씻고 나왔는데 여전히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씻어야겠다고 하면서 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손 씻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박 행동이라고 그러고 손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강박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손 씻으러 가면 2시간씩 씻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손 씻을 때 몇 분 정도 씻으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손이 더럽다라는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손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씻었다는 그 행동을 기억하게 하면 되죠. 내가 방금 전에 손 씻고 왔다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손 씻는 것을
아무런 그 알아차림이 없이 하는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손을 씻죠. 운전을 할 때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알아차림 없이 먹는 것처럼 나중에 본인이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하면서 손을 씻으면 천천히 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걷기 명상을 했는데 걷는 것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내가 걸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손 씻는 사람도 천천히 화장실을 걸어가고 손 씻는 것도 천천히 손을 씻고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자기 방 안에 들어오면 방 안에 들어와서 아이 손 더럽네. 또 씻어야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강박적 충동이 일어나면 근데 방금 전에 손 씻고 왔잖아. 이렇게 되죠. 방금 전에 너 천천히 가서 천천히 와서 손을 씻었잖아. 그러면서 손 씻으러를 안 가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폭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식을 막 먹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토해내는 사람이 있죠. 특히 뭐 모델이라든가 또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은 몸이 이렇게 날씬해야 되고 자기는 몸이 이렇게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그 사람 날씬하고 예쁜데 본인은 뭐라고 느끼죠?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여전히 뚱뚱하고 허벅지가 뚱뚱하다고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식을 잘 먹지를 않죠. 몸매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배가 또 고프죠. 그러니까 또 배 고플 때는 어때요? 또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럴 때도 이런 거식이라든가 또 폭식하시는 분들도 알아차림, 그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요. 사띠빠따나 숫다라고 하는 염처경에서 이 사띠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띠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열렬한 정진이 필요하대요. 뜨거운 그 정진, 지칠 줄 모르는 계속된 정진이 이 정념과 정지를 가능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학교에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공부할 의사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렬한 정진이 있고 이 정진에 의해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미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말로 나는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알아차림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분명한 그 동기, 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왜 성공한 사람하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 봤는데 그 결정적 차이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부잣집이고 아니고 그런 거 관계가 없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돼요. 대학 정도 들어오면 머리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대학 정도 들어오게 되면 집안도 어느 정도 살만 하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열정이에요. 무엇을 나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 요 며칠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시더라고. 아니, 왜 우냐면 정말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겠대요. 그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대학 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왜 이 대학에 들어왔고 이 학과를 들어왔는가? 그런데 잘 모르대요. 학생들이 그냥 점수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100명 가운데 자기가 왜 들어왔는지 확고한 의지와 동기가 있는 학생들은 한 10명이 안 되고 대부분 그냥 남이 가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덩달아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곳에는 알아차림도 없고 바른 암도 없는 거죠. 정말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알아차림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임을 그 사띠빠따나 숫다라고 하는 그 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띠하고 쌈빠자나의 의미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해주는 그 열렬한 정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봐요. 반드시 꼭 그럴 이유는 아닌데 이 사띠라는 의미가 원래 의미는 기억을 하다인데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분명하게 알면 기억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기억하다. 그런데 또 이 유식 불교에서는요, 초기 불교가 아니라 유식 불교에서는 기억해 내는 걸 사띠한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현재의 순간에 분명한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미 있을 때 우리는 기억이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학습 상담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이 주의 집중력과 알아차림 힘을 키워준다면 그들의 성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학습 상담에 주의 집중력을 배양하고 주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학습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사띠가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낸다. 이것은 유식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초기 불교에서는 현재 이 순간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온전하게 알아차리는 걸 사띠한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카바친이라든가 존 카바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심리치료나 상담의 사티를 활용하면서 정의하기를 현재의 순간에 자각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정의하니까 현재의 경험 내용이죠. 현재의 경험 내용은 뭐예요? 빨래하고 걷고 노래 부르고 소리를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현재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들을 알아차리는 게 사띠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